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치러진 전국 선거라서 더 의미가 컸는데요. 전국 대부분은 물론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도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오늘 이슈토론에서는 우리 지역의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버스를 타고 떠나는 특별한 대전 여행,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을 준비했는데요. 대전의 여러 전통시장을 지나는 605번 버스를 타고 첫 출발을 해봅니다. 뉴스 크레이트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6.1 지방선거 특집으로 이슈토론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상이라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결과 역시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충청권 민심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6.1 지방선거 결과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우택 배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TJB 보도국 노동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군데 가운데 12곳을 차지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을 총평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최 교수님께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참 절묘한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민심은 정말로 참 무섭다.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왜 절묘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마지막까지 그 경기도지사 선거가 아주 박빙이었는데요. 만약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을 이끄시는데 조금 오만하게 갔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마지막 표심을 결정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선거에서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윤심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어떤 그 취임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좀 그 표심을 잡는데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우리 노동현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뭐 저도 최 교수님 지적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제 그 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당이 승리한 선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야당 민주당이 자멸한 선거였다. 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선이 이제 4월에 치러지고 2달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깝게 이제 0.73%라는 아까운 그 표 차이로 대선에서 이제 진 이후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통상은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원인 분석도 하고 이제 성찰의 시간도 갖고 또 그런 과정들이 이제 당연히 국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었을 텐데 너무 이제 그 적은 표 차이로 지다 보니까 이제 책임론이나 이런 것 없이 그 어쩌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다시 이제 선대위 전면에 이제 나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펼쳐졌던 그런 그 정가 상황들이 뭐 국무총리 인준도 이제 여러 가지 발목 잡기를 하고 또 뭐 한동훈 장관 청문회라든지 또 검수한 바 강행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이 이제 대선 연장전 측면에서 대선은 너희가 확실히 진 거야. 대선에 승복해. 라는 이런 심판을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내린 선거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충청권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어요. 승리 요인 어떻게 볼까요, 최 교수님?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국적인 요인을 보자면 아까 우리 노동현 기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선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승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그 후보라든지 또 송영길 후보 이런 분들이 반성 없이 출마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졌으면은 반성부터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들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만하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은 저는 박완주 의원의 성비 의혹 사건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번 그 안희정 지사 사건도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지역에서는 제일 아픈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선거 막바지에 이것이 터짐으로 해서 정말 그 유권자들 특히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이제 인구세가 많고 그러니까 사실 뭐 양송지사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사실은 이제 김태흠 그 후보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이 박완주 후보의 아니 박완주 의원의 성비 의혹이 제일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에는 이제 그 낮은 투표율 있잖아요. 네. 사실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투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40%대, 50% 초반 뭐 이 정도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가고요. 또 여당의 강력한 지지층들, 야당의 강력한 지지층들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지를 않았어요. 이미 이제 승부가 끝났다라고 뭐 봤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가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네. 이제 투표장에 많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중에서 좀 유리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번 선거에서 출구조사는 대전과 세종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경합을 벌였고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태흠 후보가 승리를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최종 결과 모두 국민의힘 승리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노동현 기자, 개표 과정에서 정말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고 나서 네. 기자들이 이제 각 캠프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처음 한 얘기가 오늘 일찍 퇴근하기 글렀다. 집에 이제 전화하고 네. 오늘 늦게 들어간다. 그럴 정도로 이제 거의 뭐 새벽 한 서너 시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캠프 분위기도 좀 묘한 그런 분위기가 흘렀어요. 통상은 이제 출구조사 결과 그 우세하다고 나오면 이제 환호성도 하고 그렇죠. 또 네. 그 지는 캠프 쪽에서는 좀 우울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제 스탠스를 취하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기뻐하기에도 너무 이제 표 차이가 적다 그렇죠. 오차 보니까 범위 내에서 네. 또 뭐 뒤지고 있다고 하지만 뭐 오차 범위 내 1%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아직 뭐 실망하기 이르다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도 좀 스탠스를 잡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펼쳐졌고 대신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김태흠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제 우세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사를 작성하는데 좀 수월한 편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점은 이제 최민호 후보가 그 당선되고 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선거 취재 뭐 여러 분들을 만나고 했지만 당선이 돼서 그렇게 좀 눈물을 흘리시는 건 되게 이색적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최민호 후보가 그 행복도시 건설청장 퇴임 이후에 네. 세종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미래를 보고 가서 그 뭐 한옥집 사서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는데 선거 결과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012년도에 제가 알기로 도전했다가 네. 실패했고 그 다음에는 또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네. 경선에서 3위로 탈락하신 적도 네.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세종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 민주당이 워낙 그 아성인 지역에서 8년 동안 이제 한 번도 집권할 수 없었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승리를 하다 보니까 눈물도 흘리시면서 여러 가지 좀 소외가 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충청남도지사와 대전시장 그리고 세종시장 모두 국민의힘이 당선됐고 기초단체장도 국민의힘이 휩쓸었습니다. 선거 과정에 대한 얘기와 함께 심층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이 쏠렸지만 예측이 정말 어려웠던 곳이 대전시장 선거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대전시장 선거전을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최 교수님, 네, 대전시장 우리가 선거전. 이제 선거 전에 그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엎치락뒤치락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방송 3사가 마지막에 발표를 했는데 이장우 후보가 좀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같은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또 앞선 걸로 예, 나왔어요. 앞서는 거니까 이제 후보가.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이장우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정말 박빙이겠다. 근데 이제 막상 뭐 출구조사 보니까 뭐 0.8인가 뭐 그 정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도 이제 야 이거 날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선거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정책 선거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네거티브 선거가 참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네. 이제 허태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장우 후보에 대해서 뭐 동구청사 문제 관련해서 뭐 그 재정 위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그때 뭐 공문서 이전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고 제가 그대로 4정원 동안 그래도 시정을 이끌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그래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결정하고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인데 내가 4년을 더 맡아야지만이 이것을 완성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나갔더라면 많은 표를 얻었을 텐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이제 반면에 이장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계속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진력, 뚝심 이런 걸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전이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제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된 거는 같은데 성과는 없고 뭐 이게 이제 항상 이제 갈증이 있었는데 그런 추진력, 뚝심 이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막판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도현 기자는 대전시장 선거전 어떻게 봅니까? 네, 저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네. 예측하기가 이제 끝까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집권 여당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현직 프리미엄보다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희가 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3차례 차였더라고요. 대전, 세종, 충남을. 그러니까 상당히 남다른 이제 공을 들인 거죠. 이 충청권이 이제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가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와서 이제 한 얘기가 대전에 뭐 예산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이뤄내지 못했던 지역 현안 사업들, 충청권 광역철도나 대전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런 거 다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려면 집권 여당의 대전 시장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크게 이제 작용을 했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그 대전 서구가 네. 이번 대전 시장 선거에 전체 그 결과를 좌우했다. 그렇죠. 이렇게 인구만 해도 보거든요. 50만이지 않습니까? 네, 대전 유권자의 이제 절반을 차지하는 곳인데 이 대전 서구가 그 공천 과정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원래 이 대전 서구가 청년 전략 공천 지역으로 당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네. 당연히 이제 새로운 인물이 이 서구청장에 이제 공천을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전시장 경선에서 떨어진 네. 장종태 후보가 다시 이제 컴백을 그렇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리턴 네. 공천을 한 거죠.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아무런 명분이 이제 없는 그런 공천 과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그 서구청장을 노리고 있었던 후보들, 당 인사들이 이제 실망해서 다른 그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합류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 서구의 표심이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표심 분석을 해봐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태정 후보가 이 서구에서 만약에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단순 표 계산으로도 이번 대전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서구의 표심이 이번에 그 공천 과정의 잡음과 갈등으로 인해서 이탈한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과연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공약을 내걸은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뉴스크리에이트 시선의 단골 출연자이기도 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장우 당선인의 소감 먼저 듣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대전이 인구도 줄고 기업도 떠나고 청년들도 일자리 때문에 대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위축돼 가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새로 부흥시키는 게 가장 큰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장우 시장의 대전시정
과연 허태정 시장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허태정 시장은 주로 이제 나누는데 이제 포커스를 좀 맞췄죠. 그러니까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온통대전 뭐라든지 뭐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장우 당선인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침에 제가 그 어디 뭐 얘기하는 걸 좀 들었더니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딱 되면 저 이제 취임하면 제일 먼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대전에 있는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산업용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뭐 대기업도 유치하고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동안 사실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 공무원분들이 좀 느슨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 행정하고 정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장우 당선인의 스타일로 봐서는 좀 공무원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이제 추진력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민기적 하는 것을 참지를 네. 못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응답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직자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전시가 그동안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경쟁을 할 때 국회에 가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인사들이 시장이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뒷전에서 결과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장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보면 배심 좋았잖아요, 이분. 가서 뭐 할 얘기 다 하시고 뭐 땡깡도 부릴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화해 받았던 측면들을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 노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이장우 당선인 슬로건이 경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그러니까 이 슬로건 안에 네. 대전에 이제 그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 경제에 있다. 그래서 대전을 인류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네.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계기로 해서 네. 아무래도 이장우 당선인께서 그런 대전의 방위산업 또 항공우주산업 이런 쪽으로 뭐 산업용지 개발을 비롯해서 기업 유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쓰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대전에 본사를 둔 충청권 지역은행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충청권 말씀하셨거든요. 지역은행? 네. 네. 그러니까 호남이나 다른 지역에는 있는 지역은행이 우리 충청권에 없기 때문에 대전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을 저희가 이제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실제로도 국민의힘에서도 윤창현 지방은행 추진단장께서 그 선거운동 기간에 대전을 찾아서 기자 간담회도 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네. 그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선출해 주면 우리가 이뤄내겠다 그런 각오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지역은행 설립이 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그렇죠. 이 지자체가 그 네. 은행 관련된 그런 보유 주식 한도를 지금 15%로 제한을 해놓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금융위원회도 지방은행 활성화라는 그런 명분만으로는 이 법 개정에 동의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이제 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대전 야구장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이 당선인께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한밭종합운동장 자리에 새 야구장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초 이게 계획대로라면 2025년 시즌부터 하나이글스가 거기서 이제 시즌을 개막하는 계획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 기간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동구청장 출신의 또 동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대전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 기간에도 유성구 서구 표심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허태정 시장은 유성구청장 출신으로 시장이 되신 분이다 보니까 중구, 동구, 원도심 표심에 신경을 많이 쓰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야구장도 중구에다가 지어야 된다. 원도심 활성화해야 된다는 명분이었다면 저는 반대로 이제 유성구나 서구 표심을 생각해서 그쪽에 이제 서남부 스포츠타운에 야구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유성구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재선 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이장우 당선인께서 아예 그냥 서남부 스포츠타운 네. 그쪽에다가 새 야구장을 짓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또 네. 그런 또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전의 구청장들도 5곳 중에서 4곳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노동현 기자 현장 취재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느낀 점들이 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정권 교체도 이뤄지고 또 박완주 의원 성비 사태도 있었고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지방선거 전에 방한을 또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선거 구도가 민주당이 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자들끼리 이제 뭐 조심스럽게 4년 전에 그 5개 구청장을 다 민주당이 석권했는데 이번에는 잘하면 국민의힘이 5군데를 다 싹쓸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예상도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유성구 네, 정용래 청장은 이제 살아남았어요. 네. 네. 정혜 총장이 이제 살아남으면서 4곳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청 과정의 그런 자금과 갈등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구청장 선거에서도 아까 뭐 서구 말씀드렸지만 동구 같은 경우도 그 장철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젊은 정치인들을 시의원, 구의원에 이제 공천을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라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그런 고발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로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쪽 그 국민의힘 캠프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조직표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투표율이 높지 않은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내부 조직의 그런 지지층 결집이 상당히 중요한 선거였는데 동구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서구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구청장 당선되신 분들의 그런 이력들을 보면은 김광신 중구청장이나 서철모 서구청장 다 부구청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행정 경험이 풍부한 행정 전문가들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해서 당선까지 됐는데 그에 비해서 이 뭐 중구청장 후보였던 김경원 후보 시의회 의장을 지내셨지만 이제 행정 경험은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내부 공천 과정에서도 좀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한 네. 것이 아닌가. 캐릭터끼리 맞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좀 내부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좀 배려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충청 판세를 좌우했지만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순위가 바뀌면서 정말 또 예측 불허였던 곳이 있었죠. 바로 충청남도지사 선거전입니다. 결과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김태흠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최 교수님, 김태흠 후보가 승리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도 하시고 또 당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참 횡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충남 선거의 1등 공신은 저는 김태흠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해서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만들어준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박완주 의원이 제일 많이 좀 도와줬고요. 두 번째는 양승조 후보께서 사실은 선거가 한참일 때 해필이면 코로나19에 확진돼 가지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못했던 것이 아마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4년을 평가했을 때 우리 양승조 지사님이 이제 뭐 성품도 좋으시고 참 뭐 많이 좀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손에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혁신도시가 내포로 지정이 됐는데 뭐지? 뭐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내포 신도시도 보면 뭐 반듯한 병원이 있기를 합니까? 뭐 대학이 있기를 합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만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태흠 당선인의 당선 소감을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또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무겁게 짓누르지만은 충남의
변화 또 충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네, 김태흠 당선인은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다가 충남도지사 탈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또 김태흠 충남도지사 시대를 열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김태흠 충남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완구 전 총리님의 뭐 수제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정무부지사를 해서 네. 이제 정치의 꿈을 키웠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 이후에 보령서천에서 내리 3선을 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청권을 대표하는 이제 중진 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당의 요청에 의해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이 빚이 좀 있다. 그래서 김태흠 의원이 또 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필요한 것들이 네.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결합만 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그런 사업들에 저는 성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현 기자는 충남도지사 선거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김태흠 당선인이 이제 뭐 기자들이 평가하기로는 이제 되게 거침이 없고 네. 또 그 평소에 이제 그 다가가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좀 남자답잖아요. 그래서 슬로건도 힘센 충남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스타일들이 도정에도 이제 확실히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김태흠 당선인이 선거 다음 날 이제 당선증 교부를 받으러 이제 가서 하신 얘기가 민주당 도정과 다르게 갈 거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퍼주기식의 복지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이제 양승조 지사께서 하셨던 뭐 여러 가지 주택, 그 청년 주택 이런 정책이라든가 더 노고민 행복한 수당, 주택. 예, 네. 노고민 수당 지급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다 퍼주기식으로 하는 복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당의 그런 충남도의 그런 복지 정책들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그 김태흠 당선인께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이제 충남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국비 확보 사업이라든지 그런 현안 사업에는 상당한 좀 속도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GTX C 노선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방문했을 때 직접 거기서 이제 브리핑도 하고 건의도 하시고 또 뭐 광역급행버스, M버스 이거 천안까지 연결하는 부분도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정부의 그런 그 국비가 이러면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당선이 되셨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충청권의 현안 사업들 특히 이제 교통 관련된 네.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을 내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세종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출신의 이춘희 후보 또 최민호 후보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마지막에 웃게 됐습니다. 여기서 당선 소감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세종시장으로서 자족기능, 경제기능,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문화예술, 복지 이런 분야에 더욱더 깊은 열정을 쏟아넣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종시는 확실하게 변할 겁니다. 네, 특히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세종시장 선거전. 네. 세종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도시다 이렇게 그 동안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특히 이제 전 4년 동안 사실 민주당이 보여준 세종의 모습은 그렇게 밝지는 않았다. 마지막에 정말 뭐에 쫓기다시피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통과가 되었고 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했는데 그러면 지난 12년 동안에 만약에 미리 당겨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을 텐데 마지못해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와서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종은 민주당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더 추진력 있게 하다 보면 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큰 성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종 집무실 그 청와대 집무실을 통과시킨 것도 저는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노영 기자, 그 최민호 후보의 세종시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최민호 후보는 뭐 아시다시피 최민호 당선인은 당선인이죠. 네. 저도 이게 후보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이제 직접 지냈고 그분이 이제 건설청장 하실 때 세종시에 지금 길 이름이 다 한글로 돼 있거든요. 이걸 직접 이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세종시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이다. 그리고 세종시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최민호 당선인은 미래 전략 도시 세종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거셨거든요. 그러면서 세종이 행정 수도 세종 플러스 알파 그러면서 이제 자족 기능 또 일자리가 많고 또 문화 예술 이런 인프라도 확충을 시켜서 그야말로 이제 세종이 그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특별시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3특 그런 공약을 내거셨어요.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교육 자유 특구 그리고 행재정 특례 이른바 3특 도시를 통해서 세종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교육감 선거 얘기도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모두 3선 교육감이 나왔어요. 최 교수님, 네. 이 교육감 선거 투표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다. 그나마 이름 아는 분들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사실 교육감 후보들이 주목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는 사람들이 가서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교육감 선거에서 보면 인지도,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보면은 누가 좋은 공약을 가지고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후보들끼리 뭉쳐가지고 힘을 합쳤느냐, 이게 지금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가 차제에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시장하고 같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6.1 지방선거 이제 취재 과정에서 또 옆에서 또 학자적 입장에서 지켜보시면서 마무리 발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 기자 어떻게 마지막 발언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대선 연장전 그런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이제 민주당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린 그런 선거였고, 이제 중앙정부 권력 교체에 이어서 이제 지방정부 권력까지 이제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막강한 이 권한이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살림을 잘 이끌어서 국민의힘에게 이제 맡겨주면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장 이제 뭐 그런 책임론을 비롯해서 향후 정계 개편 이런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민주당에게 실망했는지 그런 성찰의 과정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저는 이제 지방 입장에서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지방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방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지방의 재정도 확충을 하고 또 권한도 가져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의 주인이 지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정말로 국가 발전을 위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생각을 한다면 차제에 개헌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정말 국가가 전부 이렇게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우택 교수, 노동현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이윤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와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즐겁게 뛰어노는 강아지들과 보호자들이 있는 이곳은 대전시 금고동에 있는 대전 반려동물 공원입니다. 2달간의 임시 운영을 거친 후 지난 1일 정식 개장한 반려동물 공원은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규모라는데요.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놀이터와 샤워실은 물론 반려인들을 위한 카페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입양자 교육과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 교육 등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이 체계적인 시스템도 갖췄는데요. 누리꾼들도 벌써 행복과 기대감 넘치는 반응입니다. 강아지들한텐 이제 여기가 둔산이고 은흥정이겠네요. 크크크. 산책만으론 부족한 우리 댕댕이 제대로 힘 한번 빼러 가보자 멍!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전 반려동물 공원이 동물과 사람 모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길고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을 위해 운영됐던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가 지난달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방역당국은 긴급 돌봄 서비스와 별도 격리실을 운영하며 환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고요.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누리꾼들도 환영의 목소리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기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전히 남은 긴장의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방역당국이 끝까지 잘 해내길 바랍니다.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천막 속에서 폭염과 추위, 그리고 바이러스와 싸워가며 헌신한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현충일을 앞둔 국립대전현충원의 풍경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현충원을 찾아서 비석을 닫고 태극기를 꽂으면서 묘역 주변의 정화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있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던 국립현충원. 6월이 되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곳입니다. 누리꾼들도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매년 6월이면 약속처럼 찾아가게 되네요. 감사와 존경, 올해도 놓고 갑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 우리 영웅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충일인 6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전시 곳곳에서 1분간 사이렌이 울릴 예정인데요. 시민들께선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묵념으로 호국 영령을 기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월 첫 주는 뉴스보다 맛집 번외편인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 누구 생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버스 생일이 아닙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대전만 하더라도 시내버스 이용객이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42만 명, 43만 명. 그런데 한참 코로나가 할 때는 이제 27만 명으로 줄었다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37, 8만 명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버스의 고마움을 못 느꼈죠. 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매월 첫째 주에 이제 그 버스 대전 시내 버스를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 멀지 않은 곳에 여행을 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에서 버스가 시내버스를 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정말 버스를 타고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이렇게 천천히 여행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버스 동호회도 있고요. 대전에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 시내버스를 타시면 정말로 장점이 많죠.
예를 들면 뭐 주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피로감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주차 비용도 안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 사고 걱정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술 한잔도 할 수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 승용차를 이용할 때 보지 못했던 거리의 풍경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형차를 1,250원에 운전기사까지 고용하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천천하게 도심을 여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렇죠. 버스를 타면 정말 못 보던 것들을 거리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네. 네. 시내 버스를 타고 도심 곳곳을 이렇게 천천히 여행하면 꽤 흥미가 높을 것 같은데 오늘은 몇 번 버스를 그럼 타게 됩니까? 네, 오늘이 그 6월 5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605번 버스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 네. 그 이번 버스는 605번은 대전 동구에서 시작을 해서 네. 대덕구 서울까지 가는 그 노선인데요. 대전대, 우송대, 우성정보대, 뭐 한남대 등 대학가와 네. 활기찬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해피버스데이 대전에서는 605번 버스를 타고요. 대학 캠퍼스를 비롯해서 활기찬 전통시장 구경합니다. 자, 저랑 함께 타보시죠. 605번 타고 쭉 오면 내리면 종점이 내리면 여기 대전대예요. 근데 아주 막 캠퍼스 풍경이 너무 좋아요. 이 30주년 기념관인데요. 건물 좀 봐. 에? 얼마나 예뻐. 정말 예쁘죠. 웅장하구만, 웅장해. 요즘은 그 현대적인 건축 뭐 설계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레트로 같은 느낌, 이런 느낌 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놔뒀잖아요. 이야, 와, 이런 풍경이 있어. 보세요. 야, 싹. 어때요? 특히 그 대전 시내 풍광을 한눈에 쫙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버스 타러 가야죠. 아이고, 이제 버스 왔네. 네. 안녕하세요. (605번) 버스는 대전의 동구와 대덕구, 서구의 주요 구간을 지나는데 제가 선택한 여행지는 어딜지 기대해 주세요. 다양한 차창밖 풍경을 보는 것도 여행이잖아요. 굳이 딱 목적지를 정해놓고서 가는 게 아니라 뻐멍 버스 타고 멍하니 밖에 풍경 구경하는 것도 정말 재밌는 여행이에요. 보니까 벌써 좌석이 뭐 거의 찼어요. 막 많이 내리시고 올라타시는데 이 버스가 11분에서 13분 간격을 했어요. 10분 간격이면 정말 뭐 이용하는 아무런 불편이 없죠. 나오면은 집 앞에 나오면 탈 수 있으니까.
대전대를 지나 이번에 내릴 곳은 대전의 중심 대전역입니다. 100년 역사의 중앙시장이 오늘의 두 번째 행선지인데요. 중앙시장은 교통과 물류의 중심, 대전과 함께 성장해온 대전의 대표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 분식은 다 꿰뚫고 있어요. 아주. 여기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팥죽. 이 팥죽하고 그다음에 비빔밥. 그 잡채호떡 하나 가지고는 저기 뭐야 아쉽죠. 그래가지고 또 하나 이제 먹어야 되는데 제가 바로 먹을 게 바로 이겁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뻥튀기. 약간 보랏빛이죠. 이게 적색 고구마인데 노란 거는 단호박. 더 불어줘요. 더 불어. 와 거의 한 봉지. 이게 지금 저상 버스라 타기가 엄청나게 편해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우 시원해. 어우 엄청 시원하네. 아이고. 대전역을 지나 이번에 내릴 곳은 대덕구 오정동의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현금 수거함. 야 이게 이제 추억에 서려 있는 건데 이게요 7월 1일부터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기사님. 예. 이 노선, 예. 저도 처음 이거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일단 여 대전에서 유명한 시장은 중앙시장, 예. 그리고 역전시장, 예. 그리고 저기 중리. 오정도 가면은 농수산시장, 중리시장도 있잖아요. 중리시장도 있고요. 예. 예. 대학가를 많이 경유를 하기 때문에 예. 학생 수가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고. 예. 옛날에 버스가 처음 도입된 게 1911년이라고 그래요. 서울도 아니고 마산하고 삼천포, 그러니까 지금 사천이죠. 거기를 연결하는 그런 버스가 처음 도입됐는데 그때 비용이 3원 60전이라고 했더라고요. 3원 60전. 그런데 당시에 쌀 한 가마가 4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스는 이제 귀족의 전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죠. 수고하세요. 네. 시장 딱 입구에서 주는구나. 여기는 그 1987년도에 이제 생겼거든요. 대전에서 신선한 농수산물을 가장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잘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게 없네. 참소라, 가르비, 전복, 바지락. 지금 바지락 맛있죠? 뿔소라. 그래도 지금은 암꽃게죠, 암꽃게. 암꽃게를 먹어야지. 껍데기가 이렇게 딱 아가미가 이렇게 동그란 게 이게 암꽃게. 지금 알이 꽉 찼죠. 아이고 꽃게 미안합니다. 네. 아가미 딱 떼내야지. 내고 그 다음에 쭉. 자, 이거 딱 하시고 잘라내고
짜잔, 짜잔. 자, 이거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입에 달아요, 달아. 살아있는 거를 직접 사가지고 여기서 탕도 아니고 찜을 해서 먹으니까 그 생물, 그러니까 꽃게의 신선한 맛과 그 제대로 된 맛, 본연의 맛을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거리의 풍경, 사람의 모습들, 또 자연의 변화 이런 거를 비로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605번 버스는 굳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헬만 누르고 차가 움직일 때는 미리 일어나지 않고 차가 완전 멈춘 다음에 일어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혹은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05번 시내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요. 젊은 분부터 어르신까지 꽤 다양한 분들이 버스에 타고 시내버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요. 요즘은 네. 뭐 청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뭐 냉방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시원합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3번까지 무료 환승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기분 전환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집 앞에서 아무 시내버스나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605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600번대 버스가 워낙 많아요. 네. 이를테면 대전 역사박물관에 가는 601번, 네. 그리고 도마동 도솔상공원에 가는 603번, 세천 유원지죠. 네. 코앞에까지 가는 611번. 네. 아무 버스나 타시면 정말로 행복한 하루가 될 겁니다. 네. 네. 이기진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만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선거는 모두 끝났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됩니다. 새로 당선된 분들에게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를 구현해 줄 것을 바라고요. 낙선하신 분들도 힘내시고 재충전의 기회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까지 연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605번 버스 타고 가족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